내일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총 확진자는 7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6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왔지만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이의 등장으로 또다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상황에 우리의 생활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슈 오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정말 벌써 2년입니다. 한숨 나오시죠? 이 순간까지 코로나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되짚어보면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사람의 삶이 달라졌죠. 네. 사람은 원래 사람과 함께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같이 생활을 해야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 인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은 안 되는 존재로 서로 인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가 인류의 삶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된다. AC 코로나, BC 코로나 이렇게 비포 코로나 뭐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코로나는 인류에게 상처를 많이 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인간이 자연을 정복만 하고 네. 관리하지 않고 이용만 해먹고 돌려주지 않았을 때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 이 다시 한번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존재가 어찌됐든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놨는데 비대면 생활도 네. 익숙해졌죠. 특히나 이 고용 상황에서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어찌됐든 언택트라는 삶이 이제 뼈속까지 깊이 새겨든 모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라진 건가요? 코로나 이전과 이게 비교해서. 이제 언택트는 콩글리시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대면에서 일하거나 대면에서 공부하는 시기가 지나버린 거죠. 네. 근데 다행히 사람들에게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비대면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미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면 전 세계에서 그 어디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환자가 발생하고 이것이 2년 동안 우리를 덮치고 있는 상황 동안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 우리 이제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나 깊숙이 침잠되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그 시기와 얼마나 연결성이 있을 것인가 그때 가서 판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코로나 있기 전만 해도 이게 뭐 재택이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렇죠? 기자들 같은 경우도 기자실이 폐쇄돼가지고 집에서 근무하는 기자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게 적응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또 지금 적응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많이 좀 끊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인간은 그 적응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류는 빙하기 시대도 그렇게 버텨오면서 나중에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 삶이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 그리고 그 삶이 과연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서 제대로 된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인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비대면으로 관계가 끊어지고 따뜻한 온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삶의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고 더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어린 세대, 지금은 그들도 이제 좀 고등학생들이 성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린 세대가 뭐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고 저희 어릴 때처럼 뭐 자전거 타고 놀고 뭐 뛰어다니고 뭐 고무줄하고 이러지는 않고 네. 게임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학교에서 대화는 하지만 뭐 카카오톡 뭐 이렇게 메신저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좀 그런 나름대로는 세대별로는 네. 이미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과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연 그때로 돌아가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네.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같이 부대끼면서 훈련시키는 네네. 공교육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학교란 데가 단순히 선생님이 지식을 주입해서 아이들이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점점 좀 성장하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아이를 성장하는 사회성을 기르는 상황인데, 코로나라는 것이 덮치면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중에 새로운 학년에 갔는데 눈만 빠끔히 쳐다보게 되는, 그래서 아이 친구 얼굴을 몰라요. 그게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물어보면은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른들, 그러니까 빽빽한 교실에서 공부했던, 부대끼면서 같이 공부했던, 그래서 맨날 싸우기도 하고 했던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또 적응을 해요. 근데 적응해서 성장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사회성으로 가게 되는지는 아직은 측정이 안 되죠. 올바른 방향이냐 그렇죠. 여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동체성을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성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이 위기를 극복하면은 어쩜 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교육 현장에서도 온라인 수업 위주로 하다 보면은 뭐 집에 컴퓨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학생이나 또 있는 학생이나 이런 교육적인 격차도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 당국에서 그러니까 태블릿을 나눠준다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기기가 없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로 보이고, 그러나 교육 양극화라는 것은 단순히 기기를 나눠주고 공부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기가 나눠주는데 부모들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다 부모들이 다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은 그 태블릿으로 수업을 받는다고 하죠. 수업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부모들은 출근하는데, 아이들은 그 예전에 선생님과 대면해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전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모들은 불안하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아예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조건을 보니까 무슨 학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열나면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그걸 악용해서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선행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이 잘한 것인 양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화가 나는데 그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기만 나눠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교육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더 힘겨워졌다라는 기사도 있고, 또 상충되는 명품 소비는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이런 명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상 코로나19 이 시기에 우리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갈아 넣었어요. 그거는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식당에 가는 사람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결정인데,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갈아 넣은 사람들, 희생을 한 사람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미국에 이어 양극화 지수가 2위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대로 겁이 나서 소비하지 못하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백화점 가서 명품을 사는 걸로 보복 소비라고 하는, 명품을 사는 걸로 대신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층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양극화 지수는 지수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3번에 걸쳐서
세수 추계를 잘못했죠. 어려웠을 때 세수 추계 잘못해서 긴축 경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근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정치 문제가 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누구냐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자신들의 삶을 갈아 넣음으로써 보여준 겁니다. 이제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를 쓸 줄 몰랐다. 지금은 회복될 줄 알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일상회복이 더 간절해지는 순간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